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장 박영입니다. 오늘은 취준생과 투자자의 공통된 심리 그래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주식 투자의 투자자의 심리 그래프 이런 내용들을 얼마 전에 봤었는데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취업 준비하신 분들도 이와 똑같은 지금 심리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낙관의 단계죠. 네,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이상을 막 떠올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높은 낙관을 가지고 시작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탐욕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목표치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라도 해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낮추지 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때로는 어떤 그 서류에 통과되기도 하고 면접에 막 이렇게 기회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흥분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면접의 끝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에 반드시 면접까지 가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냥 안 했는데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탐욕의 과정의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면접에 합격하면 내 스스로는 취업 시장에서 매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취업은 끝나요. 그렇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결과죠.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했다면, 매도가 되었다면, 그렇죠? 하지만 면접이 떨어지고 나면 조금씩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냈는데 예전만큼 서류 통과율이 높지 않거나 필기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언젠가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조금씩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좀 더 쉬운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다시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4학년 졸업반 때는 왠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조금씩 이게 예전에 했던 것만큼 결과나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지죠. 서류 내는데 잘 안 돼요. 필기도 자꾸 떨어지고, 네, 절망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좀 쉬엄쉬엄 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류가 안 되고 취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포기할까 말까에 대한 이런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래도 다행히 내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라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곡선과 낙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는 취업에 대한 손절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공포의 단계에서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이 우리 취업의 하락장으로 들어서게 됐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계에는 취업에 대한 장밋빛의 전망과 내려놓지 못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꿈을 아직도 간직할 때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단계 하락장 때가 오게 되면 다른 거 좀 알아봐야 되나? 또는 내가 좀 공기업 선택하기 좀 잘못됐나? 요즘에 좀 공기업 채용 안 좋다고 했는데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잘된 친구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는 단계들이 발생해요. 또는 취업 손절하고 다른 일 찾아보자. 그냥 내가 어차피 지금 취업 안 되는 거 다른 일을 찾아보고
뭐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단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취업 손절은 안 된다. 끝까지 버티는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취업은 가치 투자예요. 네,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목표한 바가 있으면 장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단타 투자자들처럼 여기저기 내보고 그렇죠? 일단 먼저 빨리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경력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갈 때 내가 중소기업 경력이 있다고 대기업 이직할 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뭐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그런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냥 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저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이 단계에서 뭐 경력 쌓고 이직한다 이런 과정보다는 공기업은 그냥 꾸준하게 쭉 올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즉 취업은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낙관의 단계, 뭐 공포의 단계가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상승장이 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채용공고 찾아보니까 많이 안 나와 있고 조금은 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이런 일종의 어떤 절망의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은 가치 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취업의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뭐 취업에 대한 전략이든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열심히 상승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